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2일 월요일 오후 3시 42분입니다. 미국 증시가 선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 증시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오늘 다 휴장입니다. 참고로 여기 달력 보시면은 다 휴장이에요. 오늘 개장한 곳보다 휴장한 곳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미국, 영국, 스위스 어쩌고저쩌고 중국, 일본도 다 휴장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지 혼자 연휴에 지 혼자 문 열어가지고 지 혼자 얻어맞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개인적으로 오늘 한국도 쉬었으면은 차라리 좀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괜히 남들 쉬는데 혼자 장사했다가 말아먹은 케이스죠. 이렇게 일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다른 나라 이야기보다는 한국 이야기만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쉬니까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밤에 미국하고 유럽하고 주요국 증시 다 쉬니까 내일 아침 영상은 좀 쉴게요. 그래서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영상은 없습니다. 요 좀 알아두시고요. 하여튼 오늘 있었던 일 한국 증시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반등 시도를 하긴 했죠. 예, 반등 시도를 하긴 했는데 그 상승폭을 지키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다 되돌렸다, 다 하락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등을 기대하거나 뭐 그랬던 거는 왜 그랬냐면은 이거 미국 증시가 마지막 날에 잘 버텼고 또 그리고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지수 대형주들이 단기낙폭 과대할 만큼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코스피도 좀 반등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비록 양봉이나 의미 있는 매수세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들이 있으니까 반등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반등 안 나왔다. 장 초반에 갭상승 출발하고 반등 시도를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반등 실패했죠. 하락 마감하면서 이렇게 장이 끝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한 건 없습니다. 그 하락 추세 중에 하락하는 거니까 이상한 거 없고요. 한국 증시만 좀 유달리 약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긴 드는데요. 최근에 단기적인 흐름에서 한국 증시가 약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근데 그 이유는 저도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인 이유 정도는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 증시는 지난 한 달 반 동안 차분하게 빠져왔습니다. 차분하게 빠지는 과정에서 이 풋옵션들이 보시다시피 한 달 반 동안 하방 경직성을 만들었고 이 하방 경직성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그만큼 시장의 하락 에너지가 잘 누적됐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하락 에너지를 한 달 반 동안 잘 쌓아왔고 얘네가 이제 에너지를 잘 모아왔으니까 지금 멋지게 발산하고 있는 과정이다. 얘네가 풋옵션이 힘을 발산하니까 지수는 아래로 빠지는 거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딱히 약한 이유 잘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인 이유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빠지고 있다는 거. 개인적으로 풋옵션의 급등도 좀 심하고 하니까 하루 정도 쉬어가지 않을까 했는데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달 반 동안 이례적으로 긴 기간 동안 매집을 워낙 잘했기 때문에 힘이 잘 모였기 때문에 여기 쌓인 힘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발산시키려면 얼마나 그죠? 힘이 굉장히 강하니까 안 쉬고도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정도는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일단 오늘도 시장이 하락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약간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보시면은 5일선과의 이격도 그렇고요. 볼린저 밴드 바깥으로 삐져나와 있는 종가도 그렇고요. 또 그리고 뭐 삼성전자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모습을 봐도 좀 그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단기적으로 조금 많이 빠져가는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한 달 반 동안 빠진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참 엄밀히 따지면 한 달 반 빠진 게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한 달 정도 빠진 거예요. 코스피는요. 풋옵션은 한 달 반 동안 하방 경직성을 만든 거예요. 11월 11일 날부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단기 낙폭 과대라는 이야기 정도 그런 느낌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실전 투자에서는 내가 예를 들어 반등에 베팅을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간질간질 하겠죠. 단기 낙폭 과대니까 지금쯤 뭐 지수가 반등하지 않겠어, 지금쯤 시장이 반등하지 않겠어 라고 해서 간질간질한 그런 생각을 갖고 베팅할 수 있는데 근데 실제에서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지금 단기 낙폭 과대고 뭐고 의미 있는 매수세가 보이느냐 안 보이잖아요. 오늘 양봉이에요. 음봉 마감인데 그리고 상승 마감한 것도 아니죠. 하락 마감했죠. 어디서도 매수세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바닥을 잡으려고 그러면 어차피 못 잡는 거고요. 바닥은 못 잡는 거고 양봉이나 뭐 상승 마감이나 뭐 의미 있는 게 뭐가 보이면 건덕지가 보이면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베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준이 보이기 전까지는 뭐 반등이고 뭐고 일단 뭐 위쪽 베팅이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또 그리고 뭐 좀 많이 빠진 것 같다. 야, 이제 나 이제 이거 저 하락 포지션 팔아고 인버스 팔아갖고 뭐 껌 사 먹을란다. 그런 생각도 좀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이익은 길게 잘 가고 있는데 왜 팔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여튼 뭐 새해가 돼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익은 길게 누적시키면 좋은 거고 이익은 길게 손해는 짧게 하면 좋겠죠. 그죠? 그거 원칙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거 없고 잘 빠지고 있다라는 거. 다만 이제 오늘 이제 좀 독특했던 거는 코스피가 이 대형주들은 강했단 말이죠. 대형주 3인방이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빠진 거라서 그러면 무슨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대형주 3인방은 돈을 흡수했는데 지수가 빠졌다면은 다른 종목들 정말 분위기 안 좋았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오늘 정말 많은 종목들이 빠졌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코스피에서 712종목이 빠져서 굉장히 많이 빠진 거고, 이렇게 되면 개별 종목이 많이 빠지면 개인들의 투자 심리는 새해 첫날부터 상당히 얼어붙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점 정도 유추가 가능하겠죠. 이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새해 마지막 날에 그 2022년 마지막 날에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오늘 일단 추가적인 하락은 막은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상승 마감했는데 이런 거 보고 반등한다 라고 베팅하기는 그런 건 좀 무리한 생각이다 말씀 좀 드릴게요. 아직까지는 낙폭과대에 따른 자연 반등 정도에 불과합니다. 의미 있는 매수세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중요한 자리가 한 56,000원 이런 자리가 중요한 건데 56,000원을 너무 시원하게 붕괴시켜 놓은 상황이라 이것도 좀 지금 위쪽으로 보기는 좀 저항이 너무 많아서 좀 위험합니다. 물론 뭐 나는 어떤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좋은 종목인 것 같고 지금인 것 같다 들이대 볼 만한 근거는 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 근거가 약해서 그렇지. 말씀드렸다시피 다중바닥형 만들고 이렇게 추세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믿음이 있다. 나는 진짜 삼성전자 잘 될 것 같고 지금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뭐 지금 좀 계속해서 열심히 들이대 볼 수는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한데 그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근거가 좀 약하다고요. 할 수는 있다. 추세 전환을 기대하면서 삼성전자를 매집해 보겠다. 가능한 이야기인데 위험하고 근거가 좀 다소 약하다라는 정도는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잘 빠지고 있는 와중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하시면 되겠죠. 자꾸 뭐 주식 매수나 뭐 매집 같은 거 해보세요. 할 수는 있는데 하실 분들은 하면 되는데 근데 너무 손해가 커진다. 빨리빨리 그런 건 자르세요. 빨리빨리 자르고 다시 잡는 걸 시도하시거나 추세 전환을 원하시는 분들, 추세 전환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매집이라 하더라도 너무나 계속 그 손실이 커지면은 매집도 좀 의미가 좀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은 일단 증시는 하락하고 있다는 거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증시는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달러는 또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그죠? 하여튼 재밌는 점들이 좀 보이고 있다. 물론 오늘 달러는 올랐지만 전반적으로 달러 약세에 증시 약세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 현실입니다. 이거 일단 받아들이긴 해야 돼요. 달러 들고 계신 분들도 일단 지금 달러 약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받아들여야 되고요. 하여튼 달러 이야기는 제가 잠시 후에 조금만 더 할게요. 코스닥까지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전형적으로 그 나스닥과 애플의 모양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하락했다가 반등하는 정도도 나스닥하고 비슷하고 지금 전저점 테스트하고 있다는 점도 나스닥과 애플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지도 뒤에 코스닥이라고 뒤에 닥이 붙었다고 똑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다 분위기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저점 자리가 한 940 정도 되는 자리인데요. 940짜리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가 벌써 슬슬 시작된 거로 봐야 됩니다. 오늘 종가 950인데 이 정도면 뭐 저점 테스트 시작되고 있다, 전저점 테스트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말 추세 전환하고 그럴 거면은 950까지 내려오지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 최소한 1000 정도에서는 반등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추세 전환할 거면은 근데 일단 950까지 내려온 걸로 봐서 계속 아래쪽으로 갈 의지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코스닥 단기적으로는 애플과 나스닥하고 비슷한 자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코스닥은 이미 이제 수십 년 박스권 안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지금 암울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더욱더 미래가 좀 어두워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 안 좋죠, 그죠? 그래서 940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지지선이 될 수는 있는데 여기서 주식 매수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죠? 예.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40 부근이니까 지금 이런 자리에서 아래쪽으로 추격하면은
뒤통수 좀 맞을 수 있다, 당분간 힘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마디 자리 이런 것들은 좀 잘 봐야 되겠죠, 그죠? 아래쪽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든 뭐 잘 보셔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마디 가격 근처니까 좀 주의하자, 요 정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일단 아래쪽으로 잘 빠지고 있고, 뭐 반등 이야기는 일단 아직까지는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봐주자, 요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이야기 좀 할게요. 어젯밤에 이제 어제 그 저녁에 달러 이야기 좀 하긴 했는데 너무 저녁 늦게 녹화를 하다 보니까 저도 정신이 없어갖고 약간 횡설수설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달러에 관련된 부분을 좀 총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일단 오늘 있었던 일은 일단은 좀 비교적 고무적이긴 합니다. 대단한 좀 의미 있는 매수세를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시면은 그 개파락 출발해서 저점은 낮아졌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지난번 만들어놨던 그런 저항권까지 제법 많이 올라오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뭐 아직까지 그렇다고 이게 강력한 초강력한 매수세라 이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의 상승을 기준으로 해서 추세 전환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세 전환을 이야기하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딘가에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하락 추세가 위쪽으로 극복되려면은 위쪽에 있는 이 위에서 내려오는 이 저항을 이런 추세선을 극복하거나 아니면 어딘가 저항을 넘어가야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거죠, 그죠? 지금은 아직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다라는 거. 근데 일단 뭐 약간 좀 의아합니다. 약간 좀 의아해요. 그래도 좀 버티네? 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달러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다행인 상황이긴 한데 여전히 약해요. 이거 보고 뭐 엄청난 반등 이런 이야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잘 버티고 있구나, 하방 경직성이 강하구나 라는 이야기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 이상은 이야기하는 건 좀 무리입니다. 일단 그래서 1268원 정도가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지지선이구나를 확인한 상황입니다. 거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달러 이야기 조금 좀 할까 하는데요. 일단 그 모든 달러 환율 이야기는 기준은 달러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켜놨고요. 이 최근에 달러가 약했죠, 그죠? 언제쯤부터 약했냐면은 이제 마지막 고점을 찍었던 데가 11월 초에 고점 찍고 달러가 지금 보시면은 두 달째 빠지고 있네요. 11월, 12월 두 달째 지금 달러가 약달러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약달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하나 좀 일단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미국이 긴축 속도 조절을 했다는 거. 요게 달러의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게 가장 큰 요인이냐? 다른 요인도 있는데 왜냐면은 달러가 지난번 한 1년 반, 2년 가까이 강했죠. 지금 이 구간에서요. 왜 가장 강했냐면 미국의 긴축 속도가 가장 빨랐기 때문입니다. 인플레 때문에 긴축을 잡는다, 긴축으로 인플레를 잡는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긴축을 시작했는데 이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속도가 빨랐단 말이죠. 긴축 속도가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 흐름을 이어나갔던 겁니다. 근데 최근에 긴축 속도 조절론이 등장하고 긴축 속도 조절론 등장하면서 달러가 이제 배실배실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구간에서요. 배실배실하고 실제적으로 긴축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그죠? 이번에 조절하니까 어떻게 됐다? 달러가 약세로 전환됐다. 이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원인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잘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약한 이유입니다. 달러가 약한 이유, 가장 큰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그리고 그 여기에 더해 사실 비슷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다른 나라들과의 속도 비교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긴축 속도 조절을 함에도 불구하고 유럽이나 일본 같은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긴축 속도를 올리거나 아니면 긴축 속도를 계속 유지하는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게 뭐예요?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상대적인 가치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본이나 유럽 같은 나라가 여전히 매파적이니까 미국만 지금 비둘기적인 냄새를 살짝 풍기는 거니까 달러가 더욱더 약해지게 되는 거죠. 이건 약간 부가적인 요인인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뭐 세 번째 요인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약간 좀 약한 요인입니다. 달러 약세를 만들어내는 요인이긴 한데 아직까지 실체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이것도 달러 약세의 요인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아무래도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한다면은 달러가 아무래도 강해질 겁니다. 근데 요즘에 경기 침체 우려가 있으니까 달러가 약한 거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다소 좀 약한 이유인 것 같아요. 달러가 별로 달러 약세에 그다지 큰 지분을 차지하지 못하는 작은 이유인 것 같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매크로적인 요인들이고요. 경제적인 이유들인 거고, 그 외에 나머지는 뭐 기술적인 이유들 될 수 있겠죠. 왜 달러가 약하냐? 지난 1년 반, 2년 가까이 많이 해먹지 않았냐? 그러니까 많이 해먹었으니까 쉬어가야 된다.
기술적인 이유. 또 그리고 뭐 증시와의 연관성 이런 거 생각하면은 증시가 최근에 몇 달 동안 추세를 결정을 하면서 박스권으로 벨벨벨 기고 있지 않냐. 증시가 계속 빠져야 달러도 안전자산 선호라고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데, 근데 달러가 요즘에 아니 근데 요즘에 증시가 버티고 있으니까 달러가 당장 뭐 치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안전자산 선호로서의 그런 의미도 없어지지 않았냐. 이런 것도 하나의 또 이유로 될 수가 있겠죠. 네, 아무튼 가장 큰 건 1번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긴축 속도를 조절했기 때문에 달러가 약하다. 요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런 요인들이 지금 대부분 좀 이제 많이 좀 어느 정도 좀 시장에 좀 반영이 되긴 됐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들 지금 말씀드렸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선반영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긴축 속도 조절론 이야기 나오자마자부터, 이야기 나온 게 한 11월쯤부터거든요. 그 전부터 해서 이제 슬슬슬 달러는 이미 고점을 낮추고 있었고, 그리고 이미 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들로 이미 시원하게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기술적으로 좀 어느 정도 좀 많이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의 이슈들은 좀 많이 선반영되지 않았냐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고요. 그리고 뭐 제가 생각하는 이제 달러가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 뭐 몇 가지를 좀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일단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들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3번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뭐 미국의 뭐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달러가 약한 이유로.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 지금 그러면 미국만 경기 침체 오냐? 그건 아니잖아요. 유럽은 미국보다 경기 좋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기 어렵죠. 지금 미국보다 경제 상황이 좋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군데나 돼요. 없죠, 솔직히. 잘 없죠. 예. 미국 큰형님이 제일 잘 나가는데 지금 그 큰형님이 좀 어렵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들 미국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나라들 좀 찾기 어렵죠. 경기 침체 우려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달러가 지금 약한 게 좀 다소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좀 한편으로 들기도 해요. 다른 나라들도 다 어려운데 미국만 어려운 거 아닌데,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고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간 이런 거는 사실 좀 약간 부가적인 이야기고, 제가 생각하는 이 달러가 올라와야 되는 사실 좀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래저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선반영된 게 좀 가장 큰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 선호, 안전자산 선호, 뭐 요거 때문에 달러가 이제 장차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증시가 요즘 분위기 안 좋고 달러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사실 아직까지 명확하게 극을 보진 않았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모든 시세는 뭐다? 극으로 끝난다. 극에서 시작해서 극으로 끝난다라고 말씀드리죠. 이 투매에서 시작하고 오버슈팅으로 끝난다. 제가 항상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 달러 같은 경우 솔직히 이번에 지금 오버슈팅이 나왔냐? 좀 어설프지 않습니까? 오버슈팅 나왔다라고 하기엔 좀 아쉽지 않습니까? 뭐 증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1년째 비리비리비리 1년 반째 한국 증시 빠지고 있는데 의미 있는 투매 나온 적 있습니까? 없죠. 의미 있는 투매 나온 적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엄청난 극적인 뭔가를 봐야 경기 침체가 나서, 경기 침체가 나서 엄청난 극적인 걸 봐야 이 모든 게 돌아설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이긴 한데요. 그렇다면 그런 때가 온다면은 저는 달러 같은 경우 안전자산 선호로서 분명히 한번 부각받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일단 기다리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오래전부터 뭐 경기 침체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저 위에서부터 하방 포지션을 끌고 온 거고, 증시 하방 포지션을 끌고 온 거고 뭐 그런 상황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그거를 믿고 보고 있습니다. 저 밑에서 달러를 샀기 때문에 뭐 당연히 수익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버티고 있는 것도 이유가 있긴 있고요. 그래서 뭐 안전자산 선호, 뭐 그게 사실 뭐 제가 달러가 위로 올라갈 거라는 중요한 이유이긴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다고요. 지금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경기 침체 우려 막연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무슨 이슈가 없어요. 무슨 이슈가 있어야 뭐 본격적으로 안전자산이 선호가 되네, 뭐네, 뭐 금융위기가 오네, 침체가 오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진 막연한 우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지금 주춤주춤 눈치 보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이익을 깔고 계신 분들은 괜찮아요. 하여튼 투자를 하면서 저 밑에서 사가지고 이익을 깔고 있다, 그럼 계속 들고 갈 수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난 여 위에서 샀다, 손해 중이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위험 관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저처럼 생각해서 달러가 위험자산 선호 때문에 한번 올라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더 기다려 보세요. 달러를 언젠가 사긴 사면 됩니다. 언제 사냐? 예를 들면 뭐 이런 저항 돌파 한착하는 날, 이런 날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날 따라가면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여튼 손해는 누적시키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제 경험상 이게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으면 분명히 무슨 큰 사단이 나야 큰 시장이 돌아서는데, 근데 지금 아직 돌아설 만한 그런 큰 일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 조만간 큰 일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면은 결국 원달러 환율도 저기 고점을 한번 뚫고 한 번쯤 오버슈팅 주는 날이 있을 거고, 그런 날 우리가 모든 거를 움직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데요. 2달간 지금 이제 달러가 하락을 하고 있어서 정말 참 깝깝한 상황입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일단 저야 뭐 아직까지 다행히 이제 뭐 그 수익을 깔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잘 생각들 하셔야 돼요. 일단 손해는 버티시면 안 됩니다. 물론 언젠가 버티면 뭐 어떻게 뭐 잘 풀릴 수도 있는데, 너무 그런 걸 기대하는 거는 좀 막연한 생각이고요. 잘못됐다 싶으면 일단 도망을 가긴 가세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달러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건 뭐 엄청난 이유가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안전자산 선호 이런 게 한 번은 올 거다. 또 그리고 뭐 기술적으로도 최근에 좀 너무 많이 죽고 오버슈팅도 안 좋기 때문에 오버슈팅 한번 구경해야 되고, 한번 꿈틀 하다가 죽더라도 한번 꿈틀을 할 것 같아서 그런 기회를 노려보자라는 그런 심리 때문에 지금 저는 일단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지금 이제 제가 달러를 계속 뭐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방향이거든요. 뭐 물론 증시는 떨어지고 있는데, 그 증시 떨어지면 뭐예요? 증시 떨어져도 뭐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 원화 강세 나오고 달러 약세 나오면서 아래로 가고 있는데,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달러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올라갈 거라 이야기하는 게, 이게 지금 사실 잘 못 받아들이고 있는, 보이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보이는 그대로 잘 못 받아들이고 있고, 결과적으로 뭔가 좀 자꾸 그 계기는 안 좋은 모습이긴 합니다. 투자의 어떤 그런 자세에 있어서요. 근데 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수익을 깔고 있으면 뭐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손해 깔고 자꾸 막 그 손해를 누적시키면서 시장에 개기고 있으면 그거는 안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좀 드리면서 달러에 대한 생각을 좀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는 믿을 건 제가 봤을 때 안전자산 선호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나타나면 달러가 생각보다 빨리 올라올 수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잘 봐야 되겠죠, 그죠?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나스닥하고 애플이 걔네가 이제 와장창에서 세계 증시의 변동성이 생기면 얼마든지 얘 다시 반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안전자산이 선호될 만한 그런 급락이 나타나면요. 그런 급락이 언제쯤 나타날까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린 그냥 뭐 가만히 시간만 죽이고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고민만 하면서요. 하여튼 고민들 잘 해보세요. 뭐 저는 일단 제 생각을 일단 말씀드렸고, 이거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별로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데 자꾸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 이게 원칙적으로는 되게 별로 투자의 어떤 좋은 습관은 아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요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